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행의 변동금리가 줄줄이 인상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더 웃긴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빨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인상되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8월달 이후 그리고 올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언론 기사를 놓고 보더라도 금융위 출신 고성범 금통위원은 금융 안전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은행이 8월 26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올 하반기를 예상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다음 주지 않습니까? 다음 주 중이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처럼 0.03%가 상승하였다는 거죠. 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픽스 통계인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해서 먼저 화면을 보시죠. 밑에 있는 2021년 5월달하고 6월달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금리가 0.82%였죠. 그런데 2022년 7월달 저번 달에는 0.92%로 0.1%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8월 17일 날 기준해서 또다시 0.95%로 0.03%가 이처럼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 금리도 오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실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아마 대출 받은 사람들, 은행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들을 어제나 엊그저께 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누구님 항상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대출 금리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출 계좌번호가 있고 대출 잔액이 있고 대출 금리가 있고 변경 전에는 몇 %였고 변경 후에는 몇 %로처럼 변경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오든 문자로 오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연 2.34에서 4.13%에서 앞으로 2.48%에서 4.24%로 0.01%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은행권에서 금리를 급하게 먼저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겠죠. 첫 번째로 본다면 가계대출을 조이는 거겠죠.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 아니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대출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도 오히려 대출 금액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정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계대출을 조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제불능?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규제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결정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하는 거고 정부 또한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두려움이 다가왔겠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겠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소비자 물가 상승이에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화면에 보이죠? 작년 2020년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올해 2021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라면 가격, 우유 가격, 과자 가격까지 이제 줄줄이 인상을 또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거죠. 세 번째는요. 미국발 금리 인상을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래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가장 큰 조기 금리 인상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이야 뭐 금리가 올라봤자, 뭐 대출 금리가 올라봤자 0.1% 올랐다, 또한 지금까지 많이 올라봤자 0.3%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영향이 비록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렇죠, 실질금리는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0.5에서 0.75%가 상승한다면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0.75%에서 1% 가까이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이야, 2022년 8월달 9월달 지금 당장이야 올라봤자 0.3이다, 올라봤자 0.5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은, 서서히 시간이 지나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중반기에 실질적인 금리가 1% 가까이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3억 대출 받은 사람은 300만 원을 추가로 더 갚아야 돼요. 5억 대출 받은 사람은 5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8억 원을 대출 받은 사람은 8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문제거리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처럼 증가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균등해서 분할 상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증가되었고, 기준금리 또한 조기에 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뉴스에 의해서, 이러한 기사에 의해서 어제와 오늘 새벽에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막판에 이처럼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주식도 이처럼 휘청인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금리 인상의 영향은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하락이 뭐 즉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서서히 인상폭이 증가된다면 부동산의 가격 또한 그만큼 매물이 서서히 증가된다는 얘기고,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소비 심리가 서서히 축소될 거 아닙니까? 또한 실제적으로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금리 인상이 되면 좀 더 지켜보다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사람들의 부동산에 관한 투자 심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찌되었든 금리 인상은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영향을 끼친다. 다만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냐, 이러한 부분일 뿐이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뭐 빚내서 부동산 투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는 부동산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제 걱정이 되는 시기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